마지막 분단의 땅. 한반도의 평화를 전 세계의 평화로 이어갑니다. 평화 공감. 네, 지금 두 번째 평화공감 시간은 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의 전화 인터뷰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정세현 장관이 최근 통찰이라는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반도 평화 그리고 외교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두루 담은 책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요. 정세현 장관님 연결돼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관님 나와 계십니까? 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가 방금 설명드렸는데 최근 통찰이라는 책 출간하셨잖아요. 예. 예, 어떤 내용 담겨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이제 책 표지에 보면은 여기저기 책의 내용에 대한 설명이 좀 있는데, 예. 우리나라 외교가 좀 자국 중심성이 좀 약하다 하는 걸 지적하는 책입니다. 자국 중심이라면은 우리 이익을 잘 못 챙긴다 이런 지적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좀 대미 편중성이 강한 것을 좀 비판하는 그런 얘기들이죠. 예. 그 책에서 네. 말씀해 주시죠. 이게 지금 해방 후 이승만 정부 때부터 너무 이게 미국 쪽에 줄을 섰는데, 예. 이제는 미국 말만 들어서는 안 될 정도로 나라가 커졌는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쪽으로 기우는 거에 대해서 좀 비판을 했죠. 예. 그 책에서 좀 눈에 띄는 부분이 국제 정치를 또 조폭 세계에 비유하시기도 했어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맞아. 내가 저 책 보내드렸죠. 저는 아직 보셨어요? 못 받았습니다. 아니, 보냈는데. 제가 지금 대체로 저 맹현균 기자인데요. 제가 대체로 진행하고 있어서 아직 받아보진 못했습니다. 예. 오창희 MC는 오늘 안 오는구나. 예, 오늘 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오창희 선생한테는 보냈어요. 예. 조폭의 세계 같다는 얘기. 예. 국제정치, 내가 지금 대학에서 저 외교학과를 하는 데를 다녔습니다. 그게 이제 국제정치학을 배우는 데인데. 예. 들어가서 이제 외교사를 공부를 할 수밖에 없죠, 외교학과는. 예. 그 다음에 국제정치 이론 등등.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어떻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인간 사회가 돌아가는 거고 원리가 같을 수밖에 없는데, 정치라는 게. 예. 국내 정치도 그렇고. 근데 국제 정치는 진짜 힘센 나라가 완전히 힘이 약한 나라를 밑에 깔고 자기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끌고 가고 필요면은 무슨 뭐냐면 대리 전쟁도 시키고. 예. 그다음에 또 무슨 돈도 내라고 그러고. 이게 조폭들이 하는 거고 똑같다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죠. 학생 때부터. 그러면은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의 외교도 어떤 우리나라의 이익을 잘 챙기지는 못했다고 좀 보시는 건가요? 너무 미국 일만 해주는 것 같아요. 미국 일만 해주는 것 같다. 예. 배터리 같은 거, 미국 투자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이제 안보 차원에서 미국의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서 대미 투자를 어떤 점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게 그렇게 경제적인 차원에서 미국한테 안겨주는 이익보다도 안보 차원에서 우리가 반대급부로 받아내는 것은 그만큼 크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안보 차원에서 우리가 좀 받아낼 수 있는 것들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안보 차원에서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없죠. 안보는 어차피 미국이 좀 봐줘야 되는데. 예. 말하자면 10,000원어치를 했으면 10,000원어치 투자를 했으면 10,000원어치를 받아내야 되는데. 예. 손해는 보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20,000원어치 투자하고 그다음에 10,000원어치 대가를 못 받아내는 비유하자면. 예. 그러는 것 같아서 따질 건 따지고 협조할 건 협조하고. 예. 그래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예, 조금 더 냉철하게 우리 이익을 생각해 봐야 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그렇죠. 예. 자, 장관님 주제를 조금 바꿔서 지금 북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딸 김주애를 주석단에 세우지 않았습니까?
지금 예. 이걸 두고서는 뭐 여성 권력의 탄생이다, 뭐 후계자다 이런 여러 분석이 나오는데 장관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난 후계자로 이미 내정이 됐다는 얘기를 다른 매체에서 일찍부터 얘기했습니다. 아, 후계자로 내정이 됐다. 그렇죠. 작년 말에 국정원에서도 뭐 11월 달 예. ICBM 발사 때 나온 거 그 정도 가지고는 아직 후계자라고 볼 수는 없다고 국정원에서는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를 했다고 그러지만은 예. 그 이후에 북한의 그 동향을 보면은 사실상 후계자로 내정이 된 것 같고, 그다음에 더구나 최근에 이 미사일 발사 장면을 참관하는 부녀가 예. 그것이 지금 우표에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김주애를 띄우기 위한 것이지 김정은을 띄우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 김주애가 10살 남짓한 어린이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일찍 후계자로 세우는 뭐 이유가 있을까요? 김정은이 지금 84년생인데 예. 아버지가 그러니까 2008년에 김정일이 아버지가 김정일이 2008년에 뇌졸중으로 쓰러진데 2009년에 후계자로 내정이 됐습니다. 그때 예. 25밖에 안 됐어요. 네. 그리고 후계자로 내정된 뒤에 만 3년을 못 있다가 아버지가 김정일이 세상 뜨면서 이제 최고 권력자가 됐는데 예. 후계자 그 수업 기간이 짧아서요. 그래가지고 초기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고 그런 와중에 권력을 확실하게 장악하기 위해서 저지른 일이 사실상의 이인자였던 고모부를 무자비하게 처형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무서운 존재로 간부들한테 비춰지면서 이제 권력이 그립이 커진 겁니다. 그때 그 사람이 거기에 반해서 김정일은 예. 김일성 때 72년에 후계자로 내정이 돼가지고 80년에 당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까지 올라갔다가 예. 그래서 후계자로 내정된 뒤에 22년이나 후계자 준비를 하다가 김일성이 세상 뜨면서 권력자가 됐는데 예. 야가 지금 10살 정도 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바로 제 아버지 자리를 물려받을 건 아니에요. 적어도 한 10년 이상은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 이미 미리 서두른 거라고 봅니다. 과거에 조선 왕조 때도 세자 책봉은 7살에서 10살짜리 왕자를 뽑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교육을 했죠. 예. 세자로 책봉하고는 그다음부터는 이제 선생 중신들을 붙여줬지. 그러니까 학문도 가르치지만은 소위 권력자로서 갖춰야 될 리더십이라든지 독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영감들이 다 수염 허연 영감들이 가르쳐가지고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임금이 세상 뜨면은 예. 즉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한 예. 10년 내지 한 20년 정도는 훈련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열병식에 어떤 백마가 등장하고 김주의 우표가 나오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비슷한 맥락에는 바로 그쪽으로 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과정. 과정이군요. 그리고 네. 그것의 일종의 메시지고 국민들한테, 인민들한테 그런 줄 알라고 자꾸 말하자면 주입을 시키는 거죠. 예. 열병식에서 이번에 ICBM도 대거 등장했고 또 신형 미사일도 공개한 것 같아요. 이 열병식 자체는 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셨습니까? 이번에 연설을 안 했는데 김정은이 예. 건드리면 우리가 이거 얼마든지 미국이 우리를 지금 계속 지금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배치를 하고 겁을 주고 있는데 예. 금년도 지금 3월 13일부터인가 시작이 되나 한미 연합훈련이 그때 좀 세게 할 겁니다, 훈련을. 예. 그때 지금 북한이 계속 그렇게 우리를 겁을 주면은 이거 쓸 수 있어, 쏠 수 있어 하는 그런 메시지예요. 그러면 3월에 이제 한미 연합 훈련할 때 굉장히 한반도의 긴장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예. 최근에 나온 보도를 보면 그거를 12대나 끌고 나가지 않았어요. 12대나. 예, 맞습니다. 15,000kg짜리 ICBM을 그 얘기는 그냥 우리 이런 거 있어가 아니라 이거 우리 쓸 수 있어 하는 얘기지. 한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12개나 있으니까 예. 한 서너 개는 얼마든지 쏠 수 있어.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북한 어제 나온 보도를 보면은 북한의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전역에서 좀 굶어 죽는 사람이 발생하고 있다. 식량 상황이 심각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 개성에서 이미 하루에 뭐 수십 명씩 굶어 죽는 사람이 나왔다고 보도가 나왔죠. 수십 명씩 굶어 죽고 있다. 개성에서. 개성이 지금 북한의 그 두 번째 도시인데 예. 평양 다음에 예. 개성, 평양, 청진 이렇게 가는데 그 개성 같은 두 번째 도시가 그럴진데 뭐 산골, 그다음에 교통 불편한데 인구수 적은데 무슨 뭐 행정기관이 그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런 데서는 정부의 보호를 못 받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수두룩 할 거예요. 이게 지금 금년에 아마 지금 그 농사 문제 때문에 식량 문제 때문에 예.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작년 연말에 열었었는데 2달 만에 또 엽니다. 2월 말에. 예. 그게 식량 문제 때문으로 보시는 거죠? 예. 의제가 농사 문제예요. 예. 원래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그 기본이에요. 예. 1년에 한 번씩 하고 일이 있으면 중간에 별도로 그 특별히 전원회의를 열 수 있지만 2번 정도 그 6개월에 한 번 정도가 그나마 그것도 많은 거였는데 이번 2달 만에 하는 거 보면은 식량 농사 문제가 아주 절박하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어떤 대북 인도적 지원이나 이런 뭐 검토를 우리가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그 윤석열 정부의 그동안의 대북 정책이 일단 군사적으로 북한을 좀 겁을 주는 쪽 아니에요. 예. 그런 마당에 지금 갑자기 인도적 지원을 먼저 제안할 수는 없지. 저기가 이제 식량 문제가 절박해지면은 아마 95년에 김영삼 정부 때지만 95년에 그랬던 것처럼 식량 지원을 국제사회에다 요청을 할 겁니다. 예. 그때는 우리가 그 다른 나라보다 좀 먼저 치고 나갈 필요는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할 수는 없고 예. 북한에 그런 움직임이 있을 때는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되는데 그때 아마 발빠르게 움직일 것이 일본이에요. 일본이 먼저 움직일 거다. 옛날에 95년에도 일본이 먼저 50만 톤 주겠다고 했을 때 김영삼 대통령이 일본 총리한테 전화해서 우리 뒤로 서라고 그랬지. 그때 김일성 그 사망한 뒤에 이쪽에서 조문 못하겠다고 해서 막 갖가지 험한 욕을 매일 쏟아내던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예. 김영삼 대통령이 동포가 굶어 죽는다는데 일본이 먼저 쌀을 주는 것을 그대로 놔두면 우리가 뭐가 되겠노? 예.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쌀을 줬는데 윤석열 정부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예견하고 먼저 치고 나갈 필요는 없고 예. 그럴 경우에 일본보다는 우리가 먼저 줘야만 된다는 생각까지는 방침까지는 정해놔야 될 겁니다. 예. 저 장관님 이건 다른 주제인데 이것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국민의힘의 태영호 의원이 제주 4.3 사건이 김일성 지시로 촉발됐다고 해서 좀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예. 이 부분은 명백한 망언이라고 봐야겠죠? 그때 자기네가 뭐 대학생 때 그렇게 배웠다고 그러는데 예. 북한에서 이 사상교육할 때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예. 근데 그거를 여기 와서 더구나 제주에 가서 했다는 게 그거는 조금 뭐라 그럴까 예. 어떻게 보면 제주의 그 아픈 역사를 헤아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거는 조금 잘못한 거라고 나는 봅니다. 예. 물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이 제주도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는 아니고. 예. 그래 맞아 그랬을 거야 하면서 반복의식이 강한 지역에서는 맞아 그 말이 맞아 하면서 표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개선하고 일종의 제주도에서 얘기하지만은 보수 성향이 강한 데서는 그 얘기를 매우 잘 됐다고 생각할 사람들이 있다고 보고 예. 일종의 성동격서라고 나는 봐요. 성동격서라고 본다. 일단 계산된 행위입니다. 예. 장관님 그리고 최근에 그 남북 이산가족협회가 북측에 초청장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통일부는 진위 여부와 발급 기관의 신뢰성을 따져보겠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산가족 상봉 사업은 예.
적십자가 나서야만 되고 전통적으로 적십자가 나섰고 예. 발급기관의 신뢰성 문제가 있을 겁니다. 예, 통전부 산하 단체라고 하던데. 아니세요. 통전부 산하 단체인데 예. 그건 통전부 산하 단체 같으면은 무슨 뭐 해외 동포위원회라든지 기왕에 그 알려져 있는 단체에서 해야지. 예. 아마 지금 처음 듣는 단체인 것 같아요. 내가 좀 몇 군데 알아보니까. 예.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뿌리가 있는 조직이냐 아니면은 뭐냐면은 남북 뭐 이산가족 교류협회. 예. 그것도 생긴 지 얼마 안 된 단체인 것 같은데. 예. 저게 생긴 지 얼마 안 된 단체고 국내에서 그 업적도 없고 그런데 저쪽에서 초청장을 발부한데도 이게 진짜 북한 당국의 의지가 실린 것인지 지금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면은 그거는 정부로서는 어저께 정부에서 발표를 하던데 조금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던데. 예. 그러면 그 성사 가능성이 난 별로 없다고 보는데요. 성사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 아니, 정부에서 그런 용어를 썼다면은 예. 신뢰성이 없다고 그 얘기를 해놓고 그 무슨 방북 승인을 해주거나 할 가능성은 나는 없다고 봅니다. 예, 진위 여부와 발급 기관의 신뢰성을 따져보겠다고 했습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내가 정부에서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말이 그렇게 나갔으면은 그거는 이미 조금은 가능성이 낮은 거라고 봐도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관님, 끝으로 그 한미일 외교 차관이 지금 미국에서 만나서 다시 한번 공조 강화 기조를 분명히 했고 북한에 대해서는 대화로 나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만남은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거 비 오면 우산 쓰라는 소리 뭐로 합니까? 비 오면 우산 써라. 매번 하는 얘기다. 뭐 그런 뜻이죠. 예. 아니. 그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려면은 북한이 요구하는 것이 이제 미국이 결정해야 될 일인데 일본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이 얘기가 뭐가 되겠어요? 결국에는 북한이 대화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는 미국까지 안 가도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왜 거기까지 가서 그 얘기밖에 못해? 답답함이 느껴지는 말씀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관님, 지금까지 뭐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말씀 나눠봤습니다.